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2023년부터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시험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반드시 조선기사를 취득하시라고 이렇게 부랴부랴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의 응시 자격부터 시작해서 활용법, 어떻게 시험 보는지, 시험 방법, 합격률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필기시험, 객관식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기시험, 필답형 시험과 마지막 실기시험, 작업형, 캐드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응시 자격입니다.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역시 다른 기사, 산업기사와 동일합니다. 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산업기사는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 대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졸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조선기사인 경우에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까지만 수료해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휴학증명서라든지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같이 3학년을 완료했다는 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산업기사 역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1년만, 3년제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수료해도 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선 분야뿐 아니고 다른 분야 역시 공통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꼭 조선 전공을 해야지만 조선산업기사를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큐넷에 가보시면 유사직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사직무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선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선이라는 부분은 정확히는 164번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164번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유사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조선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직무가 다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가 응시 가능합니다. 조선공학 전공은 물론이고 기계공학도 당연하고요. 생산관리 부분도 응시가 가능하고 건설, 토목도 부분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보 처리 쪽도 응시가 가능해서 가히 전기전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대를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 직명이면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는 유사직무로 다 응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선 전공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유리함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는 다르죠.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일반 선박직이라든지 표지운행직과 같은 조선해양 관련 직무를 뽑을 때에는 관련 대학을 나오시거나 하지 않는다면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해양수산부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새 많은 분들이 응시하고 계시죠. 군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점점 모병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군무원 부분을 많이 뽑게 되고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선체직 혹은 선거직 관련 분야의 조선공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선체직과 선거직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조선공학과 선박구조역학은 시험을 보고요. 그 외 선박설계, 유체역학 혹은 선박운용학 혹은 보조기계학 등이 군무원 시험 자체에 출제가 됩니다. 군무원의 경쟁률은 4대1에서 5대1 가량 되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군무원의 경쟁률보다는 상당히 낮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조선공학 혹은 선체구조역학 시험을 볼 때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기 사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 조선공학적인 개념, 레이놀즈 수라든지 프루드 수 같은 거 계산하는 게 안 나와요. LOA, 특징에 따른 선박의 명칭, 가령 호버크래프트를 답을 쓰게 되는, 답을 맞추는 거죠. 종식구조, 횡식구조, 여객선의 급수,
용접,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보고 독그 명칭을 맞추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나 선박 구조역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왜?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대신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계산식을 알고 있거나 계산식이 나오게 대한 원리를 가지고 따져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식을 바로 찾아서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공식 간의 공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구조역학 문제죠. 고정보나 지지보에서 반력이나 모멘트 같은 것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계산 문제는 손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군 군무원 시험을 볼 때 왜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가 필요하냐고 하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3대1, 5대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은 경쟁률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사 혹은 산업기사가 있으면 5%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아마 9급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9급인 경우에는 기사, 조선기사나 혹은 조선산업기사나 혹은 조선기술사까지도 가산점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산업기사라도 미리 취득해 두면 훗날 해군 군무원 시험을 보게 될 때 아주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조선기사, 산업기사, 기술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이 중에 한 개만 부여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하나만 5%만 부여하게 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비슷합니다. 두 번의 시험은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시험은 필기시험, 두 번째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사시험과 산업기사 시험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고요. 2차 시험인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다평 시험과 작업형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응시하는 사람이 1년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만 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1월에 필기 시험을 접수하고 있고요. 1월 24일 이날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선산업기사는 1월 25일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에 먼저 한번 합격을 해놓고 나면 만 2년 동안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치러지니까 2년 동안 총 3번의 실기시험이 응시 가능하고요. 보통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보통 2년 동안 준비하면 총 3번의 시험 중에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서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그래야만 할 겁니다. 합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합격률을 보시면 2021년 합격률을 먼저 볼까요? 2021년의 합격률을 보시면 필기시험은 58% 합격을 했고요. 실기시험에서 83%라고는 대단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기시험 합격률은 최근에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어지간히 50%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라고는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실기시험 합격률이 높은 종목은 그다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할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기시험 역시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종이로 시험을 봤습니다만 2021년에 CBT로 시험이 됐기 때문에 CBT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기출문제가 난이도가 의미 없는 첫 번째 회차에도 58%라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조선기사입니다. 조선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기사보다 약간 낮은 느낌이 납니다. 대략 필기시험도 40%, 실기시험도 약 40에서 60% 정도로 조금 낮은 기분이 보이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총 응시 127명이 응시해서 42명이 합격한, 필기시험은 30%,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55명이 응시해서 33명이 합격을 한 60%가 합격을 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2021년에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42명이에요. 근데 실기시험 한 사람은 55명으로 17명, 13명이 더 많네요. 이 13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13명은 2020년이나 2019년에 한번 떨어지셨던 재수생들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입니다. 조선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시험은 2023년까지입니다. 2024년에는 시험 과목이 바뀌어요. 네, 제가 2020년까지 필기시험 기출 문제를 다 확보를 하고 지금 풀이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이죠. 네, 제 블로그 오신 분들은 아마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이제는 2023년까지만 해당을 합니다. 올해 2022년, 내년 2023년이면 더 이상 이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는 소용이 없게 돼요. 2024년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문제라고 해도 가령 첫 번째 과목인 선박 기본 설계가 지금의 첫 번째 과목인 조선공학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선체 설계 역시 기존의 3과목 혹은 2과목에 있는 재료학학 혹은 선체 구조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의장 설계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라서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조선산업기사는 이렇게 문제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조선산업기사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은 두 번째 과목이죠. 나머지 1번과 3번, 4번은 그래도 말로 많이 해결해서 조선에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건데 조선 유체역학이라든지 재료역학은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과목은 학부 출신의 학생들이 더 잘 볼 가능성이 있고요. 현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어렵게 보실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과목은 하나의 과목이 조선 유체역학과 재료역학이 포함되어 있고 재료역학 중에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부정 정보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선산업기사는 2020년까지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본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PBT였고요. 작년 2021년부터는 이미 CBT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CBT로 바뀐 상태에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그 시험지를 밖으로 가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고요. 또한 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해마다 문제 오류가 한두 개씩 발견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CBT로 바뀐 것은 조선산업기사뿐 아니고 모든 종목이 해당이 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선기사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조선산업기사와 다른 부분이에요. 2022년인 올해까지 총 5과목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역시 제가 20년 동안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프리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두 번째 과목이죠.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재료역학과 유체역학이 계산 문제가 섞여 있어서 꽈락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재료역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충격과 공포로 간신히 꽈락만 면하는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료역학이라고 해도 선박의 재료역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기계기사의 재료역학이나 아니면 토목기사 쪽의 재료역학 쪽을 공부하시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료역학의 부정정보 나옵니다. 어려운 부정정보가 나오고요. 2023년 이후에 자격증이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는 올해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재료역학이 부정정보가 나온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는 쉽게 따라가시면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꽈락을 면하는 작전으로 하시면 될 건데요. 2023년에는 그게 조금 더 복잡해져요. 2023년에 가시면 조선기사가 없어지고 조선 선체기사, 그 다음에 조선 의장기사로 분리가 됩니다. 조선 선체기사, 조선 의장기사가 필기시험에는 총 4가지 과목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과목이 처음 보는
과목입니다. 물론 첫 번째 선박 기본 설계, 세 번째 선체 구조 설계도 이름적으로는 처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조선공학 일반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과목인 선형 설계, 네 번째 선체 해석, 의장기사의 두 번째 철의장, 세 번째 기장 및 배관, 네 번째 선실 및 전장. 이 종목은 한 번도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의 객관식에 본격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찔끔찔끔 한 문제씩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서, 특히 조선 의장기사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나 신설 과목이 가깝기 때문에 2023년이 내년에 아마 합격률이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22년 올해 한 번 남았을 때 조선기사를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조선기사 시험 방식은 또 한 가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컴퓨터 사인펜으로 시험을 봅니다. PBT 2022년 올해까지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봐서 기출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CBT 컴퓨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시험 결과를 즉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출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선 선체기사, 조선 의장기사는 전혀 기출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기사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올해 조선기사를 응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기시험입니다. 조선산업기사의 실기시험은 조선산업기사와 조선기사의 실기시험은 현재 비슷합니다.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각 다른 날 시험을 봅니다. 필답형 시험은 70에서 80점의 배점, 조선기사가 배점이 약간 더 높고요. 문제도 약간 더 어렵습니다. 시간도 약간 더 길고요. 반면 CAD로 치루어지는 작업형 시험은 산업기사가 시간이 더 길고요. 조선기사는 시간은 똑같네요. 배점이 짧네. 그러니까 배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답형은 산업기사는 70점에 30점, 조선기사는 80점에 20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CAD를 잘한다, CAD에서 점수를 취득하겠다고 하시면 산업기사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아니다, 나는 이론이 강하다, CAD는 정말 잘 못하겠다 고 하시면 필답형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애매하면 어떻게 하죠? 둘 다 시험 보시면 됩니다. 하나에 둘 다 시험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시험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답형과 작업형을 합쳐서 60점을 넘어야지 합격하는 것은 다른 시험과 동일하고요.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80점 배점에서 나는 80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작업형 안 보겠어 라고 하면 탈락합니다. 두 과목 모두 다 보셔야 하고요. 한 해 모두 봐야 됩니다. 2022년에 한꺼번에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따로따로 보시고 두 개 합계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실시되는 조선 선체기사와 조선 의장기사는 일단 방식이 달라요. 조선 선체기사는 필답형과 작업형, CAD로 이루어지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반면 조선 의장기사는 필답형으로만 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시험 자체도 생소한데 작업형 CAD가 없으니 점점 더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어떤 시험이 실시가 되는지 시간도 정보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고통 겪지 마시고 2022년 올해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응시하시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답형 시험이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다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필답형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키워드만 간략하게 뽑아 놓았고요.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응시생이 1년에 각각 100명씩 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 시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기억을 토대로 잡아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필기시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서도 의장수라든지 흘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레킹이라든지 행동어 중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다시 계속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필답형에도 답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의 작업형 캐드시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이라 하면 2018년 이전에는 종이를 나눠주고 종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림만 그리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라고 하죠. 저희 업계에서 사도, 베껴서 그리는 것을 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없죠. 단순하게 캐드 능력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 시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도면 2장을 줍니다. 종이 도면은 GA와 미드십을 주고 글씨가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종이 안에. 그래서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되는지 수정사항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된 내용으로 수정된 후의 내용을 작도를 해서 A3 용지에 각각 한 장씩 2장을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것이 작업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미드십 섹션은 이렇게 생긴 미드십 섹션을 주고요. 요새 많이 보이지 않는 형식이죠. 싱글헐 타입이죠. 이런 것을 바꾸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서는 싱글헐이면 싱글헐을 더블헐, 더블 버텀으로 바꾸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일반 배치도 GA의 일부를 주고 GA에서 일정 구간을 컴파트먼트를 바꿔라. 가령 일정 구간을 뭐 더블 버텀을 입력하라. 프레임 스페이스의 길이를 조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해독 능력이 없으면 작업형 캐드 시험 역시 도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면을 수정해서 작도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의 시험의 개요와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2022년에 꼭 취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필기시험의 해설도 한번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볼까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